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고요. 지금 1시 20분인데요. 원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조금 신앙적인 거랑 섞어서 그렇게 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좀 해서 그래야 되나? 왜 공부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같이 함께 듣고, 그리고 이 앞으로 이제 저 뒤에 한 40분 정도 공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학업에 대해서나 여러분 뭐 진로나 여러 가지 그런데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Q&A 시간을 그 강의 이후에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목사님 소개해 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바로 진행을 할게요. 왜 공부해야 되는가를 좀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공부해야 하죠? 왜 공부합니까?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좋아요. 또 다른 친구들 왜 공부해야 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공부합니까? 공부 왜 해야 해요? 왜? 엄마가 하래서 하고, 또 똑똑해지려고 하고. 왜 합니까 공부? 안 하면 혼나니까? 그렇기도 하고. 자, 그거를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도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만이라도 그래도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알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번 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닿을지 모르겠지만 좀 닿게 노력을 해볼게요. 한번. 자, 공부라는 것은요, 그냥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 공부는 학문이나 기술 같은 거를 배워서 익힌다는 것을 공부라 그럽니다. 배워서 익히는 것이 그냥 쉽게 말해서 공부예요. 공부. 여러 가지 공부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직접 와닿는 건 여러 학생들이고 하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뭐 수학, 과학, 뭐 국어 뭐 이런 것들 배우잖아요. 그런 것만 이제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이 모두 그 공부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끝이 없긴 해요. 여러분 지금 뭐 많이 한다 하지만 더 해요. 앞으로 졸업하면 더 합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그럼 공부를 해서 여러분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지. 그래도 내가 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좀 이게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공부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지식 얻고, 또 공부를 할 이유를 못 찾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하고 있는지, 이거에서 뭐가 좋은지, 나에게 무슨 유익인지 모르니까 지금 하고 있어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앉아있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공부들 있잖아요. 학문들, 과목 공부들. 그거 왜 합니까? 그거 해서 배워서 얻는 게 뭐예요? 성적. 그리고 또 인내심. 칭찬. 또 사고력.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 펜이 있네요. 한번 적어봅시다.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영살이 있어요. 이렇게 딱. 이게 여러분들 인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산다고 칠 때에 인생을 한번 길게 보자고요. 이렇게 길게 볼 때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중고등학생입니까? 중학생이에요 다? 어디쯤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체크해 볼래요, 와서? 이 정도? 100살이라고 정도 치면 한 100세 시대라고 치면은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길게 살아야죠. 그죠? 이 정도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 정도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길게 보고 지금 나는 어디쯤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그래요. 내가 지금 당장 성적 잘 받고 내가 지금 당장에 뭔가를 얻으려고만 사면은 사실 공부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성적 조금 덜 받아도 별로 이게
내 인생을 놓고 봤을 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게 놓고 봤을 때에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한번 보자고요. 지금 하는 공부가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내 삶 전체에서 볼 때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공부를 통해서 얻는 게 뭘까요, 그러면은? 네? 더 나은 삶. 그렇죠. 더 나은 삶. 더 나은 삶도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생각하는 힘도 생기고, 아까 말했던 인내력도 생기고, 길게 볼 때에는 공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그래도 좀 낫겠죠. 정말 그래요, 좀 나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왜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왜 학생이에요? 의무교육이라서? 왜 그러면은 그 한 20살 넘어가고 막 여기 어른들은 왜 학교 안 다닐까요? 네? 다 배워서? 돈 벌어야 돼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인 거는요, 지금 학교를 다녀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공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의무적으로, 그죠?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가요? 네. 무조건 다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켜주잖아요. 학교 못 다닐 친구들도 다 학교 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고 왜 공부해야 되냐면은 공부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그래야 하는 시기구나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배워서 익혀야 하는, 공부해야 하는 그런 시기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학생으로서. 그래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사람이 이게 이렇게 갓난 아기도 있고 어린 아이부터 이게 좀 나이가 들잖아요. 사람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자란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이 성장할 때에 공부한다는 것은 나의 삶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 변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삶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배움으로써. 하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갓난 아기가 있어요. 갓난 아이가 걸음마를 하죠. 걸음마를 해서 걷게 될 때까지 얼마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까? 1년 정도, 그죠? 한 돌 전으로 이제 걷게 됩니다. 사람이. 그럼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할까요? 걷는 실패를. 수없이 많이 하죠. 그러나 일어나서 걷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걷게 돼요. 제 막내가, 제 자식이 있는데 지금 이제 돌 좀 지났어요. 저번 달에 이제 돌이었는데 이제 막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걷기 전에는 정말 많이 넘어지고 일어서고 뭐 잡고 일어서고 이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걷고 있어요. 얘가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걸음이라는 거를 배우는 시기가 있죠. 그죠? 노력하는 시기가 있죠. 그걸 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살아갈 때에 평생 걷잖아요. 맞습니까? 평생 걸으면서 살아요. 만약에 그때에 걷는 연습을 안 해, 걷는 걸 안 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기어다니고 있을 거예요. 여기 기어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지금? 다 걷잖아요. 지금 걸을 수 있는 는 뭐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걸음을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여러분 학생입니다. 여러 가지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이 공부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너는 꼭 배워야 돼 하고 딱 학교 보내잖아요. 네. 이 시기 때에 안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나중에 안 배운 상태로 계속 되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걷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안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걷는다. 그러면은 걸음 이후에 걸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왜냐? 이 앞으로 안 살아봤잖아요. 미래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지금 당장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놓고 보면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이거를
그 당시에 내가 열심히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누릴 수 있구나 깨닫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보세요.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한 친구랑 공부를 안 한 친구랑 성적이 누가 잘 나오겠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나오겠죠. 예. 예. 하지만 대체로 시험 공부 한 친구들이 성적을 잘 받아요. 그냥 성적 잘 받았어. 그럼 내가 앞으로 고등학교 진학하고 대학교 진학하는 데 있어서도 그때의 공부 잘하고 시험 점수 잘 받아놓은 친구들은 선택해서 가겠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안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시험 성적을 내가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그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렇게 됐어. 그러면 나중에 요때 와서 요 정도 와서 더 많은 걸 누릴까요? 더 적은 걸 누릴까요? 더 적은 걸 누린단 말이에요. 쉽죠? 좀 와닿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때에 시험 한 친구들은 앞으로에 있어서 내가 이것이 지금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 시기에 내가 해야 하니까 했더니 나중에 봐보니까 이게 다 써먹을 때가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린아이가 그 시기에 걷는 연습을 하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 그 시기에 해야 할 것을 하니까 나중에 그걸 다 써먹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 여기서 평생 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 시기 살고 지금 학생 때 학생 시기 살고 어린아이 어린아이 시기 살고 하죠. 그 모든 시기가 다 보면은 내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고 내 앞으로의 삶에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조금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여러분 우리의 이 평생의 삶은 무엇을 하는 삶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다. 맞습니까? 영원의 삶을 준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그 시기에 그 주어진 현실 매 순간순간 삶이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죠. 내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거죠. 그 시기에 내가 잘 사는 것이 앞으로의 삶이 내가 더 풍성해지고 더 풍족해지고 그렇죠. 그럼 좁게만 보더라도 여러분 학생 때에 이 공부할 시기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 앞으로의 남은 삶이 더 유익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지 나에게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하고 조금 열심히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현실에서 조금 해보자는 거죠. 왜냐? 내가 그래야 되는 시기니까. 지금은 좀 힘들고 하기 싫어도 해놓고 보면은 내가 나중에 많은 것을 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아까 인내심이라 그랬는데 그래요.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해냄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공부 지겹죠. 어렵죠. 하기 싫죠. 그런데 자 아까 요 시기를 얘기했어요. 요 시기 때에 내가 그래도 하기 싫은 거 하고 버티고 그래도 조금 인내심 갖고 조금 해내고 하면서 성적도 받고 근데 한 만큼 뭔가 이 성취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경험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도 그래요. 뭐 취직을 할 때나 뭐 대학을 갈 때나 여러분 인생에서 수많은 시기 때에 이때 내가 하고 여기에 대해 성취를 얻은 그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해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짧게는 지금 그냥 말 그대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공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자리, 이 현실, 내가 지금 해야 할 거,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에게 몸에 배면은 나중에 돼서도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걸음 연습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걷기 연습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왜?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돼요? 익혔으니까. 그게 공부란 말이에요. 자, 자전거 탈 줄 알죠? 못 타시는 분 있어요? 네. 자전거는요, 그래요. 한 번 배워놓으면은 안 까먹어요. 네. 또 자전거 연습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익혀놓으니까 자전거 타기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수영도 그렇죠. 한번 내가 공부해서 익혀 놓으니까 앞으로 내가 그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써먹고 산단 말이에요. 공부란 그런 거예요. 내가 배워서 익힌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할 때에 이게 나에게 뭔 상관이, 이게 아니고 해놓고 보면 내가 앞으로 요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그걸 안 했어. 어떤 문제가 다가왔어. 그럼 그때 해야죠. 그때 해서라도 익혀야죠. 근데 지금 해놓으면은 앞으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게 공부입니다. 자, 한 가지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갑자기 꼴등하다가 학교에서 내가 순위권 이렇게 순위를 봤을 때에 순위를 매길 때 몇 등 할 때에 좀 약간 뒤쪽에 있어, 뒤쪽에. 자, 근데 그 친구가 한 번에 1등이 될 수 있을까? 있을 수는 있겠죠. 그 친구가 열심히 해서, 그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단계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단계적으로. 맞아요? 네. 한 번에 딱 여기서 쫙 점프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없어요. 못 합니다. 자, 운동선수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 누구 좋아해요, 여러분들? 지금 뭐 손흥민, 이강인, 축구 선수, 그렇죠? 야,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처음부터 잘해서 막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좀 못했어요. 여기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열심히 조금씩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손흥민으로 예를 들면은 저기 독일 리그에도 있다가 어디에도 있다가 지금 여기서 영국에 있잖아요, 그죠? 단계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공부도 그래요. 내가 한 번에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될까? 안 돼. 나중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단계적이란 말이에요. 한 번에 올라가는 것은 그거는 뭐랄까 내 욕심일 수도 있고 바람이고 절대로 되진 않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갑자기 잘 믿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단계적이란 말이에요. 한 번에 내 뛰어넘는 건 아니에요. 서서히 내 삶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하나 2단계 넘어가면 단계 넘어가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단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공부도 그렇습니다. 지금 평소에 조금씩 해놓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가기, 여러분 목표하고 목적하는 데까지 점차 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점프하는 일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 고된 시간을 지내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해놓으면은 어쨌든 나중에 앞에 내가 미래를 바라볼 때에도 이게 좋은 것들이 쌓여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영혼까지의 삶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 시기가 공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공부도 합니다. 자, 한 가지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럼 내가 앞으로 누릴 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공부해야 하죠? 왜 공부해야 할까요?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왜 공부해야 합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하는 거는 아까 요 정도 선에서 끝났죠. 한 번 더 나가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공부를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잘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아까 축구 선수를 예를 들었어요. 자, 축구 선수가 인정을 받고 영광이 되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 축구 선수가 영광이 되죠? 축구 잘하고, 그죠? 자기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낼 뿐만 아니고 거기서 잘하면은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죠.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파리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 열심히 준비합니다. 4년 동안. 그래서 금메달을 딱 땄어요. 그럼 그 4년 동안의 힘듦과 어려움이 보상을 받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단상에 올라와서 목걸이를 걸게 될 때에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맞아요?
맞죠? 예.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합니까? 갑자기 막 하나님 얘기하니까 좀 신앙적인 얘기하니까 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할 수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우해 드리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영광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다워질 때에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 자, 축구 선수가 영광이 되고 올림픽 선수가 영광이 되는 건 뭐예요? 그 축구 선수다울 때, 누구나 다 인정하게 될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 되죠. 남들이 인정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할 때 그 사람이 뭐뭐답다. 아, 정말 축구 선수답다. 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답다.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길 때에, 그죠?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것처럼. 그럼 나는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지금 학생이란 말이에요. 학생이 어떻게 하면 학생으로서의 영광이 됩니까?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인 거예요. 학생다울 때에 그런 거예요. 나다울 때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고 내가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나다워질 때. 그리고 지금은 학생 공부하는 시기니까 이때에 내가 이 시기에 공부를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학생다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영광이 되고 그래야 그 자리가 나에게 가장 빛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학생인데 학교를 안 나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막 맨날 저기 놀러 다니고 그래. 학생다워요, 안 다워요? 그러면 학생으로서의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학생으로서, 이거 학생으로서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모든 삶에 볼 때에 여러분 그 시기에 나에게 영광이, 내가 가장 빛나는 것은 그 주어진 자리, 그 시기에 내가 나다울 때 가장 빛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은 지금 학생이니까 학생일 때는 학생다워야 나에게 영광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뭐 특수 진학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보다는 과목 공부보다는 내가 운동에 더 소질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럼 그 친구는 그거랑 그게 나다운 거니까, 나에게 주어진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그것을 잘 갈고 닦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학생이라고 공부만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다운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학생 때 여러분 시기에 학생다우려면은 기본적으로 공부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영광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이 가장 빛나는 거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볼게요. 이거 마지막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도 그랬어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잘하면 좋습니다. 사실은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머리 똑똑하면 잘하겠죠. 그럼 내가 좀 멍청한데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의할 게 뭐냐면은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바로잡고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과 쟤는 뭐 어떻다더라, 쟤는 어떻다더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리만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내 현실, 지금 내 시기 여기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아, 쟤는 어떻더라, 쟤는 어떻더라 옆에 상황 보고 환경 보고 사람 보는 것이 아니고 남들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지금 내 자리. 아, 내가 지금 학생이구나. 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 학생으로서 사는 시기구나. 그럼 학생으로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은사라고 말하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지금 해야 할 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요, 나의 가장 빛나는 순간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모이면은 결국에는 어디 갑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준비가 잘 되어진 사람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잘해서 기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못해서 이런 게 아니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내 절대적인 삶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게 지금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그 현실, 내게 주어진 그 시기 안에서 내가 지금 해야 할 게 뭐다, 요것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공부인 거예요. 공부.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는 거.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조금 답이 됐을까요? 네.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내 주어진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나에게 영광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앞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맞지만, 내가 공부를 해서 앞으로 더 많이 누리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질문 있어요? 없죠. 제가 그럼 다음, 저는 사실 맛배기였습니다. 맛배기. 자, 다음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줄 분은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서울대학생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 똑똑한 사람들 간다는 서울대학생인데, 컴퓨터공학과 친구고요. 공부를 잘해요. 정말 똑똑합니다. 열심히 하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뭐 노하우일까요? 자기가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공부에 좀 재미를 붙이고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서 도움을 주려고, 실제적인 공부 방법들이랄까요? 좀 친해지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잘 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름은 정요셉이고요. 네, 우리 박수로 맞이해 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제가 화이트보드에 뭐 좀 적을 동안 잠시 쉬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듣고 있다 보면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 5분 정도. 당 충전도 했으니까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소개는 받았으니까 저 소개는 굳이 하지 않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크게 중점적으로 딱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제 easy, fun하고 well하게 공부하는 법. 굳이 영어로 썼지만 그냥 쉽고 재밌고 잘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3가지를 따다닥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뭐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좀 추가적으로 말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확실한 뭐가 되고 미래에 되고 싶은 꿈이 있다. 뭐 혹시 누구 말해보고 싶은 사람 있나요? 아무거나? 나는 미래에 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해본 사람. 누구? 아무거나. 뭐죠? 경찰. 오. 오케이. 그럼 경찰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자, 내가 경찰이 되고 싶은 공부인데 지금 중학생이니까, 나는 지금 중학생인데 나는 미래에 경찰이 되고 싶다. 이렇게 딱 목표를 잡아봅시다.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나는 경찰이 되는 법을 공부해서 경찰이 되겠다. 네, 그런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내가 경찰이 되고 싶은데 난 지금 중학생이다. 그러면 지금 경찰이 되는 공부는 사실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경찰이 되려면 생각해보면 이제 먼저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신체가 갖춰져야 될 거고, 또한 이제 경찰이니까 법 관련된 것도 공부를 해야겠고요. 근데 법을 공부를 하려면 먼저 국어를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장비나 그런 걸 쓰려면 기술적인 부분도 공부를 해야겠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그러니까 수준 높은 뭔가 직업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거기에 기반이 되는 수없이 많은 더 쉬운 공부들이 밑에 깔려 있어요. 마치 약간 여러분 피라미드를 보시면 피라미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에 서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경찰. 그럼 사실 경찰 되는 법만 배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경찰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 밑에 있는 기반이 되는 지식을 먼저 쌓아놔야 사실 경찰을 할 수가 있다.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기반 지식을 좀 먼저 쌓아두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학문적인 이유고요. 뭐 다른 이유는 제치고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한테 지금 공부가 어렵다라면 사실 이 기반 지식을 튼튼히 하는 것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쉽게 하려면 이렇게 공부를 단계별로 쌓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공부를 잘 계획을 해야 돼요. 무턱대고 그냥 교과서 열고 공부하면은 솔직히 공부 잘 안 되잖아요. 책 읽으면 잠도 잘 오고, 솔직히 책은 거의 수면제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책에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면 공부가 재밌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왜 괜히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재능이 있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근데 과연 이게 진짜일까요? 주변에 특히 학교 때는 재능 있는 사람이 공부를 가장 잘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쟤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것 같은데 하고 하면은 사실 대다수 맞습니다. 근데 사실 몇 년 전에 이제 그릿이라는 이제 뉴욕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는데,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유가 그 책에서는 주장이 재능은 성공과 상관이 없다였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대다수는 이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왜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잠시 설명하자면, 이제 미국은 이제 한국과 다르게 이제 군인에 대한 예우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군대에 들어가는 것이 생각보다 조건이 높고, 특히 군대 사관학교 같은 거는 이제 장학금도 주고 막 다 해주기 때문에 매우 경쟁이 빡센데, 거기에 매년 이제 그 감독관들이 처음에 이제 지원자들을 받을 때 누가 성공할 것인가를 기반으로 많은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예전에는 막 학교 내신 성적, 뭐 수능 성적, 미국판, 뭐 아니면 뭐 신체 조건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측정을 했는데, 분명히 재능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탈락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학교 성적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 이상하게 통과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거기는 시험이나 이런 게 엄청 빡세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런가를 계속 연구했는데, 어떤 심리학자가 발견한 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모두에게 당신은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걸 기준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결과가 높게 나온 사람들은 대다수 그 시험에 통과를 했고, 성적이 좋더라도 그 시험에서 점수가 낮게 나온 사람들은 통과를 못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면서 그 이야기가 이제 유명해졌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막 시험 치면 100점 받고 이런 사람 있죠. 사실 그런 말이 있어요. 95점을 받으면 내 실력이 95점이어서 95를 받았다는데, 사실 100점을 맞으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실력이 예를 들어 150이더라도 점수가 줄 수 있는 최대치는 100점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재능이 좋아서 점수가 높게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재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 노력을 해서 이만큼을 쌓아놨다면, 이 사람은 이미 재능 때문에 이 정도가 이미 쌓여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학교 때는 이 티가 잘 안 나요. 그럼 재능 있는 사람이 점수가 가장 잘 나와요. 근데 사실 대학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인생에 더 나아갈수록 이 재능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 끝이 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재능이 여기까지 있었다면 뭐 고등학교, 대학까지는 재능으로 솔직히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커버를 칠 수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고 나면 여기부터는 다시 노력으로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시험에서 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만 통과했냐면 재능이 있던 없던 결국 모두가 이 자신의 한계 이상을 마주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넘는 거는 더 이상 재능이 해주지 못했어요. 왜냐면 재능은 그 출발선까지 이 한계까지 나를 쉽게 가져와 줬지만 이 넘어서는 재능과 상관없이 재능이 있던 없던 이 지점에 이르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진정한 공부라는 거죠. 아이도 처음에 걷는 법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걷지 못했지만 공부를 함으로써 걷게 되는 것처럼 그 시험에 다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이 한계를 넘기 위해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 이때 공부에 성공한 사람들은 공부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당장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성적이 좋다 안 좋다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보면 그게 재능이 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그냥 거기부터 다시 노력을 하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능 있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 그 재능이 내가 세계에서 가장 잘난 재능이면은 그럼 솔직히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말 그대로 80억 인구에서 로또 따기보다 아마 더 어려울 거기 때문에 뭐 사실 당연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엄청 유명한 사람들 있죠. 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뭐 이런 사람들, 뭐 한국에서 뭐 이재용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근데 그런 사람들도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그런 능력이 있었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재능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역까지는 재능이 가져다 줘요. 그 이후부터는 결국 공부의 역량이고 이것이 곧 노력이랑 그런 차이로 결정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잘 열심히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공부를 쉽게 하려면 이걸 해야 되는데 아까 경찰 얘기로 돌아오자면 여기 경찰이라는 목적지를 정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소에 근데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세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시험이 있다. 그럼 시험 공부 어떻게 하시나요? 나는 벼락치기 한다. 있나요? 사실 저도 때때로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나는 평소에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한다. 오, 좋습니다. 자, 제가 처음 말하려고 했던 게 일단 시작은 꾸준히 공부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아까 피라미드 얘기로 돌아왔듯이 여러분 고대인들에게는 어떤 중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거대한 피라미드 짓는데 성공했어요. 뭐 이 사람들이 뭐 초능력이 있어서 이런 피라미드 지었을까요? 아니죠. 근데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쌓아왔더니 완공하고 보니까 엄청난 피라미드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공부도 똑같아요. 뭐 재능 있는 사람은 그 재능 있는 데까지는 대충 해도 이 탑을 쌓을 수 있겠지만 사실 공부의 근본은 내가 모르는 것을 조금씩 쌓아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하면은 어떨 때는 목표는 높게 잡는데 피라미드는 아직 1층만 지었는데 피라미드를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공부해놓은 양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내가 여기서 바로 이거를 이렇게 지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그 공부 역량에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은 먼저 목적지를 명확히 하고 그곳에 다다르는 단계들을 내가 정확히 해서 그거를 차례차례로 건너뛰지 않고 처음부터 해나가는 게 사실 공부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벼락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벼락치기는 내가 쌓아놓지 않았던 이것들을 전부 다 건너뛰고 일단 그 시험에서 성적을 가장 잘 받기 위한 것들만 쌓으려고 하니까 처음엔 벼락치기가 잘 될 수 있거든요. 자, 벼락치기 했어요. 자, 근데 이제 다음 시험이 다가와요. 또 벼락치기래요. 자, 다음 시험 때 또 벼락치기래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언젠가는 우리가 필요한 지식을 제대로 쌓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직관적으로 이제 성적이 망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성적이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점점 왜 내가 예전에는 공부를 잘했던 것 같은데 점점 요즘에 공부가 어려워지지라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사실 대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벼락치기 안 하는 거 말로는 쉽지 어떻게 안 하냐? 답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매일 꾸준히 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아까 말했던 목적지를 정하고 그 향하는 중간중간 지식을 다 배우고 나면은 그거를 계획하고 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누군가에게나 주어진 게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왜 어릴 때 공부를 하냐? 어릴 때가 가장 시간이 많아요. 내가 직장을 예를 들어서 8시간 다니고 힘들게 와서 공부를 또 한다? 너무 피곤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만 하는 시간에 애초에 따로 먼저 갖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년, 이제 학기가 시작해서 학기가 끝날 때까지 1년으로 보죠. 여기 기말고사가 있어요. 이 기말고사 시험이 이렇게 있고, 자, 우리 여기 학기 시작을 했으면 여기서 이제 망하는 길은, 자, 여기서 잘 놀다가 재밌게 친구들이랑 지내다가 여기까지 와서 기말이 있네 하고 벼락치기 하면은 그대로 망. 여기서 이제 재능이 있으면 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벼락치기라는 거는 재능이 가지 못하는 곳까지 딱 도달하는 순간 갑자기 폭망이에요. 보통 대학교 1학년 들어와서 열심히 놀다가 기말이 딱 오면은 갑자기 드랍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아지죠. 저도 비슷한 경험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은 사실 예를 들어 공부의 양이 100이라고 하면은 일주일 만에 공부하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일주일은 나누기 7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자, 10일 동안 100페이지를 공부해야 되면 하루에 얼마씩 해야 될까요? 10장? 사실 10장보다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습하는 시간도 같이 가져야 되기 때문이죠. 한 15장씩 하면은 뭐 한 7일이면은 한 105페이지니까 100페이지 한다 치고, 그러면 남은 3일. 근데 이 남은 3일도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이틀 공부하고 1일 이거 복습하고 이틀 더 공부하고 1일 전에 했던 모든 내용을 복습하고 이틀 더 공부하고 마지막 하루에 전에 했던 모든 내용을 통짜로 복습하는 게 사실 공부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근데 어쨌든 여기 경우에는 하루에 한 15페이지씩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공부해야 되는 양이 100인데 근데 우리가 이걸 미리 계획해서 100일이 있다 쳐봐요. 이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2페이지만 공부하면 돼요. 2페이지 공부하면 뭐 리뷰를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복습한다 쳐도 무려 한 40일 정도가 남아요, 심지어. 그 40일을 놀면은 와우, 마음의 짐 없이 편안하게 놀 수 있다. 거기서 만약에 나는 더 높은 목표가 있다. 나는 경찰이 될 거다. 남은 40일 동안 예습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 다음 단계를 또 나아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벼락치기로 수업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오히려 공부는 나를 도와주는 도구이고 내가 나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앞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옳은 예습이거든요. 그냥 다음 시험 더 잘 보려고 예습을 하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예습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목적지를 근데 수업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니까 어떻게 해야 잘 정할 수 있냐? 사실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는 교과서라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는데요. 교과서에는 목차가 있잖아요, 전부. 목차에는 실제로 내가 이 교과서를 통해서 배워야 될 모든 내용이 순차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페이지 넘버까지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목차에 챕터가 10개라고 해봐요. 자, 10개. 거기 안에 뭐 각 챕터마다 뭐 한 내용이 한 5-6개씩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한 학기, 얘도 한 학기가 이제 한 150일 있다 치면은 10챕터니까 뭐 한 학기에 한 10일 정도 아니면 한 2주 정도 걸린다 치고 그렇게 잡고 그럼 2주 안에 한 챕터씩 하면은 한 챕터당 내용이 한 6개 정도 있다 치면은 그럼 2주에 한 이틀에 한 번씩 공부 한 단락씩만 나아가면은 그러면 기말고사 때 공부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사실 준비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시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부터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가장 꾸준히 천천히 시작하는 게 훨씬 더 공부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재능 있는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재능으로 쌓아놨던 그냥 시간으로 탑을 쌓아놨던 똑같이 탑을 쌓아놨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오기란 힘듭니다. 잘 나오지 않기란 힘듭니다. 물론 가끔 진짜 이 내용은 난 도저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빠르게 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물론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마다 또 잘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좋아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왜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뭐 노력하는 사람은 재미없어도 노력할 수 있어요.
근데 재미없어도 노력하는 사람은 해야 해서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혹시 게임 좋아하는 게임 아무거나 있으십니까? 예, 무엇이죠? 브롤스타즈. 자, 브롤스타즈 재밌죠? 거의 캐릭이 벌써 요즘 업데이트가 많이 돼서 거의 캐릭이 혹시 몇 개 되는지 아시나요? 대략 한 30개 넘는 건 알고 있는데 70개. 와우. 저도 예전에 중학생 때 브롤스타즈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때는 캐릭터 한 20개밖에 없었는데 참 많이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어쨌든 자, 그게 70개인 건 어떻게 아시죠? 공부하셨나요? 교과서에서 읽으셨나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게 즐기는 자와 노력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사실 게임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왜 게임 공부는 쉽냐? 즐기면서 하니까 쉬운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프로게이머들 보면은 프로게이머들은 어떻게 보면 게임하는 게 좀 더 힘들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즐겨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처럼 되기 때문인데 취미가 일이 되면은 사람들이 취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더 이상 즐기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즐기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즐기기 힘든 공부는 너무 열심히 하기보다 즐기는 걸 찾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즐기지 못하더라도 노력하는 공부가 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공부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근데 공부를 천천히 잘 하려면 또 공부가 재밌으면은 좀 더 좋을 텐데 그렇죠? 공부가 재밌으면 너무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공부는 왜 내가 하는 공부는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여러분 시험 치면은 재미없죠? 시험. 예. 시험 치는 게 재밌는 사람. 시험 치는 건 재밌다. 오케이 굿. 그런 사람들은 제 입장에서는 공부에 조금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시험 치는 거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근데 그 이유가 달라요. 성적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치면은 그럼 시험이 사실 재미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 성적 확인하는 거니까. 저는 시험을 칠 때 내가 공부한 것을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가 또 동시에 뇌를 좀 굴리는 느낌. 마치 게임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면 더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공부도 내가 열심히 배운 공부를 내가 머리를 썼는데 딱 맞췄을 때 느껴지는 그 쾌감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아쉽게도 공부에 재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 핵심은 그겁니다. 성적을 얻기 위해 공부를 하는 순간 공부가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적을 얻는 게 재밌지 공부가 재밌진 않거든요. 성적을 잘 받아서 칭찬을 받으면 재밌겠죠. 그 칭찬은 나에게 기쁨을 주겠죠. 하지만 그 성적을 받는다는 그 자체는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목표를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한국은 이제 요즘 경쟁이 워낙 심화되고 또 상대평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성적을 받는 거 예를 들어서 내 엄마가 나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시켜서 난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아까 뭐 좀 속세적인 이유긴 하지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누가 시켜서 공부를 했다보다 한 단계 나아간 공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를 사실 아까 목사님이 좀 설명을 해드린 이유도 공부를 왜 하는지를 확실히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는 게 실제로 더 쉬워져요. 왜냐하면은 내 공부에 목적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냥 누가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밀고 나아가는 거 공부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시간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제가 좀 어떻게 대학 다닐 때 공부하는가 좀 설명해 주자면은 저는 어떤 과목을 받으면 사실 이거는 좀 기준이 달라요. 제가 귀찮아서 안 하다가 중간고사 때부터 큰일 났다 하고 하면은 한 달이고 아니면 보통 대학 다니면 한 4달 정도 있는데 왜냐하면 커리큘럼이 보통 15주, 16주니까 한 4달이죠. 이렇게 4달 동안 이제 강의 계획서를 받으면 뭐 지금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뭐 그냥 교과서에 있는 목차라던가 아니면 뭐 사실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기말고사 대충 이런 내용이 있을 거다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르치는 교사들은 그거 애초에 직업이니까 뭐가 대충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받아와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적었는데 얘도 한 30가지가 된다. 아니면 40가지 된다. 이렇게 적어보고 그러면 내가 4달이 있으니까 40가지가 있다. 4달이면은 16주죠. 16주면 40개가 있으면 대략 한 주에 몇 개씩 해야 될까요?
40 나누기 16 하면 자 10 나누기 4랑 똑같으니까 일주에 2.5개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일주에 2.5개면 근데 이제 여기서 나는 기말고사 할 때 친구들한테 플렉스를 하고 싶다. 나는 기말고사 때 놀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일주일에 3개씩 하면은 기말고사 때 여유롭게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틀에 하나씩 월수금 공부하고 나머지 날은 좀 쉬어도 되겠네. 뭐 그날에는 뭐 자기 개발을 하던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나중에 요즘 현대인들 운동 안 해가지고 나중에 몸이 많이 아프니까 남는 이틀 동안에는 운동을 좀 열심히 해보겠다. 아니면 나는 좋아하는 브롤스타즈를 이틀 동안 재밌게 즐기겠다를 하던 뭘 하든 그렇게 계획을 정해두면은 그건 더 이상 미뤄서 내가 공부를 하기 싫어서 미뤄서 노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놓고 노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부모님들한테도 나는 이렇게 공부할 거 다 해놓고 논다라고도 좀 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부모님이 그럼 그 시간에도 더 공부해라라고 한다면 뭐 그건 유감이고요. 그래도 밀려가지고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렇게 과제, 숙제 이렇게 닥쳤을 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재밌을 거라고 어떻게 보면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30분, 1시간 공부하는 거랑 시험 전날에 한 12시간 연속으로 앉아서 공부하는 거랑 정말 느낌이 다르거든요. 해보셨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시험 하루 이틀 전에 앉아가지고 12시간씩 공부하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건 세상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이 보통 학업 공부, 이건 학업 공부에 좀 더 국한된 이야기인데 왜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거에 재미를 붙이기 힘들어하냐면요. 삶이랑 별로 연관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직장인이 공부하는 경우는 내가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뭐 돈을 더 받거나 이렇게 하면 재미는 없더라도 최소한 공부를 할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중학생 정도 수학이면은 사실 삶에서 꽤 유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하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예를 들어 우유를 사려면요. 예를 들어 하나는 1+1인데 가격이 뭐 7,700원이에요. 하나는 1+1은 아닌데 1리터 대신에 1.2리터고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한 4,300원이다.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어느 게 더 싸지 하고 밀리리터당 몇 원인지를 계산해 해가지고 저 더 싼 걸 사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 지금 학교에서 쓸모없다 생각하는 것도 다 쓸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악피입니다. 지금 와서 너무 아쉬운데 어릴 때는 받아쓰기나 그런 걸로 그 글씨 잘 쓰게 시키거든요. 저 어릴 때 그거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면 악필이니까.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공부, 내 삶에 필요도 없는 공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20년 뒤에 와서 지금 악필이 됐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때 저는 좀 그게 있었어요. 논리적으로 요즘에는 다들 키보드를 쓰지 않냐. 스마트폰 쓴다 다들. 더 이상 손으로 글씨를 쓸 필요 없다 하지만 가끔 이렇게 쓸 일이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배운 공부가 쓸모 없더라도 나중에 쓸모 있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공부를 안 했다. 그래서 열심히 그냥 다른 공부만 하면서 살았는데 뭐 한 20년 뒤에 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회계사가 되겠다라는 꿈이 생겼어요. 근데 가니까 갑자기 미적분이랑 이런 걸 통해서 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나 뭐 이런 걸 다 구해야 된대요. 그럼 그때 와서 수학 미리 배워둘 걸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는 미리 할수록 언제나 더 여유로워요. 우리도 사실 다들 그걸 알죠. 근데 안 하니까 문제인데. 결국 이걸 말해주는 이유는 언제나 저도 똑같은 후회를 아마 모두가 다 어떤 분야의 공부라도 그런 후회가 있을 텐데 그런 후회를 조금이라도 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좀 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공부를 잘하는 법 이런 건 뭐 아까도 사실 제가 휴식 시간을 잠시 줬는데 그 이유도요. 여러분 공부가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막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 잘하는 것 같죠? 아니죠. 더 이상 그건 사실 공부가 잘하는지 못하는 게 이건 이제 좀 과학적인 이야기인데 사람도 이제 집중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이거는 또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긴 한데 요즘에는 그런 집중법이 많이 나와요. 45분 공부하고 15분 쉬는 것도 있고요. 25분 공부하고 5분 쉬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모든 공부법의 특징 공통점은 사실 그냥 언제나 인간에겐 공부만큼 중요한 게 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운동도 매일 하면은 몸이 안 좋아요. 사실 사람들이 막 노동이랑 운동의 차이가 뭐냐, 그렇죠? 막노동도 하면은 몸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막노동하는 사람들은 왜 몸이 나빠지는데 취미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몸이 좋아지냐?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쉬고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들은 주 5일째, 주 6일째로 매일 일하기 때문에 몸이 회복할 시간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공부할 때 자주 까먹는 게 사실 뇌도 똑같아요. 뇌도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피곤하다. 그럼 평소에 잠을 많이 안 자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는 이제 뇌가 수면이 부족하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라는 것도 똑같이 내가 집중력이 부족하다. 아무리 공부해도 너무 피곤하다. 근데 내일이 당장 시험이다? 그럼 뭐 커피 마시고 또 어떻게든 버티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 진짜 답은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피곤하면 자고 내일 다시 깨끗한 머리로 다시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실제로 사람이 수면이 부족해지면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어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전날에 열심히 뭔가 할 거나 아니면 열심히 놀았거나 해서 수면이 부족했다. 그러면 이 내용이 한 반 이상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원래 그래요. 뇌라는 기관의 특성상 뇌가 신체 칼로리의 한 20%를 태울 정도로 뇌도 고열량 기관이거든요. 요즘에 AI도 많은 내용 나오는데 AI가 전기를 엄청 잡아먹는데 그만큼 이 생각, 사고라는 연산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쉬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어떻게 보면 잘 하진 못하는데 혹시라도 이걸 해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쉴 때 어떻게 쉬는지도 좀 중요합니다. 공부를 다 끝내고 나서 노는 건 솔직히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 틈틈이 5분 정도 쉬는 게 실제로 효율이 좋은데 그 5분에 이제 내가 브롤스타즈 한 판을 딱 하고 싶다라고 해서 키는 순간 다음 공부하는 30분은 이제 공부 효율이 한 20% 이상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왜 게임하면은 시간이 정말 빨리 가지 않나요? 좋아하는 거 하면 시간 빨리 가죠. 근데 공부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요? 우리 뇌에는 이제 도파민이라는 이제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도파민. 근데 도파민이 사실 사람의 시간의 감각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도파민이 뇌에 많이 있을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게 느껴져요. 그래서 게임 같은 거 하면 도파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는 거고 여러분 어려운 일을 해도 도파민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만 아주 조금 나와요. 게임하면은 마치 음식이랑 똑같아요. 설탕을 한 입 딱 먹으면 엄청 달잖아요. 근데 음식에는 설탕을 넣어도 사실 웬만큼 사탕이나 이런 것보다는 단맛이 훨씬 덜하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도파민도 똑같은데 어려운 일을 해도 뇌에서는 무조건 도파민이 나와요. 하지만 평소에 어려운 일을 할 때 이 정도가 나온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휴식을 잠시 5분 한다. 그러면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유튜브를 뭐 틱톡 릴스를 뭐 인스타 릴스나 뭐 틱톡 이런 걸 한 5분 때리면 도파민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저희 뇌는 이거는 어떻게 좀 이야기 벗어난 걸 수 있는데 왜 마약을 하면 안 되나? 마약도 하면 도파민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쾌락들이 마약이랑 도박 정도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거는 한 이 정도 나와요. 이 정도. 이렇게 뚫고 나면은 이렇게 꺾여 내려간단 말이죠. 이제 뇌는 언제나 그 고통과 보상 이것들이 언제나 밸런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 몸은 언제나 밸런스 맞추려고 하거든요. 더우면 땀이 나죠. 몸이 열을 식히는 거고 추우면 몸을 떱니다. 근육이 진동해서 열을 만들어내는 거고 즐거움도 똑같아요. 평소에 내가 재밌는 걸 많이 즐긴다. 그럼 재미없는 건 더 재미없어져요. 왜냐면 반동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이건 마약을 넘어서 술, 담배, 또 커피. 어른들은 커피가 어떻게 보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똑같이 그런 것도 처음에 자극을 주고 그 대가로 그 자극을 덜 받는 행동들이 점점 더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참 게임을 해도 공부도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스팀 게임 요즘에 좀 합니다. 하지만 뭐 옛날 롤도 좀 했는데 롤은 정신 건강에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뭐 어쨌든 예, 이렇게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나오는 도파민을 너무 확 늘려버리면 저희 뇌가 이 늘어난 도파민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도파민에 둔감해지고 그로 인해서 다음에 공부를 할 때 나오는 도파민 양은 똑같아요 사실. 근데 우리 뇌는 이제 둔감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자극을 느낄 수 없고 갑자기 공부 시간이 20분 공부했는데 2시간 공부했지 하고 시간을 봤는데 시계에 왜 20분이 지나 있지라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쉴 때 잘 쉬어야 된다. 차라리 놀 거면 공부를 딱 멈추고 나는 이제부터 1시간 신나게 놀겠다 하고 이 뒤에 바로 공부하는 건 사실 좀 힘들거든요. 보통 과학자들이 추천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1번은 뭐 샤워를 한다. 샤워도 특히 찬물로 하는 샤워는 정신이 짜릿해지는 고통이 있는데 그때 도파민이 엄청 나오고 그 다른 호르몬도 같이 나와서 실제로 그 도파민 상태를 더 높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도 공부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뭐 그런 거는 근데 찬물은 아프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분만 해보는 걸로. 그거 외에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운동이에요. 운동. 실제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추천하는 게 5분 쉴 때 동안 일어나서 좀 걸어 다녀라. 실제로 고대 인류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를 창조하시고 이제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그 후에 현대 역사에 이르기 전까지의 모든 인류는 사냥을 하던 농사를 하던 무엇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몸은 저희 뇌는 서로 같이 연관이 있고 몸이 움직일 때 사실 학습이 더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인류에게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공부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신체적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효율이 안 좋은 공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휴식을 할 때 스트레칭을 하던 조금 일어나서 뭐 좀 걷던 산책을 하던 뭐 웨이트를 한 30분 조지고 오던 무엇을 하던 뭔가를 좀 몸을 움직여 주는 거는 아주 좋은 방법, 공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거에 어떻게 보면 요즘 통하고 있는 게요. 저도 지금 몸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릴 땐 더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공이 컴공이라는 거에서 어떻게 힌트를 좀 얻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공부도 컴퓨터로 하고 공부 끝나면 바로 게임 접속해서 게임도 컴퓨터로 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시간이 진짜 없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단순히 집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몸이 너무 아파요. 안 움직이니까. 사실 중학생이면 아직 공감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저도 중학생 때 그런 걸 모르고 신나게 놀았거든요. 근데 전 좀 큰일 난 게 20대가 되었는데 왜 20대만 돼도 벌써 아픈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컴공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자주 움직이시는 건 공부에도 아주 좋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덜 하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뭐 밥 먹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자잘한 건데 실제로 뭐 아까 도파민 얘기도 했지만 사실 당류나 이런 것도 좀 큰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혹시 커피 마시는 사람 있나요 여기? 아직 중학생이면 안 마실 것 같기도 한데. 오케이. 마시는 사람 있구만. 자, 벌써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솔직히 제 입장에선 좀 큰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릴 때는 가장 잠이 적고 물론 사실 근데 노인이 될수록 잠이 줄어들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커피를 마시는 거 근데 언제 마시는지가 좀 중요한데 혹시 얼마나 언제 마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밤에 밤 몇 시? 11시. 오케이. 다음. 커피 언제 마시나요? 밤 1시. 자, 새벽 1시. 오케이. 자, 마지막. 저 여자분. 커피 언제 마시나요? 네. 오, 아침? 오케이. 자,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커피 안 마신 분들에게는 쓸모없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또 미리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실 이거는 커피 말고 다른 거에도 좀 영향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아까 밤에 커피 마시는 거는 당장 시험이 다음 주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어쩔 수가 없겠죠? 왜냐? 사실 미래를 생각한다면 자야 되지만 당장 현재 내일 시험을 위한 공부를 안 해서 폭망하면은 당장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고 평균 성적이 떨어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나 밤에는 잠을 자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물론 커피를 마시면 잠이 실제로 좀 달아나서 뇌가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긴 해요. 실제로 과학자 중에 커피를 마시라고 추천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13일 법칙이 있는데 좋은 숙면을 위해서 요즘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현대인들 중에 뭐 전등이나 뭐 여러 가지 동안 이유로 자기 10시간 전부터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법칙입니다. 예. 왜냐? 커피는 낮에 더 잘 깨있기 위한 약품이지 잠이 부족한데 잠을 더 잘하고 존재하는 게 덜 잘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 자, 혹시 하루에 몇 시간씩 자시나요? 혹시 평균적으로 다들 6시? 6시간? 7시간, 8시간? 예, 뭐 개인마다 그렇게 숙면의 차이는 있겠지만 밤을 새고 공부한다고 해도 어차피 다음 며칠간 잠을 더 자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뇌가 다시 밸런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그럼 사실 공부하는 시간은 안 변해요. 충격이지만. 왜냐? 하루에 12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에 8시간씩 잠 때리는 거랑 하루에 3시간씩 4번 공부하는 거랑 어차피 똑같거든요. 물론 그 시간 뒤로도 꾸준히 공부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수명을 깎아먹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뭐 그렇게 하시겠다면 뭐 때로는 그렇게 과감하게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건 선택과 집중이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는 웬만해서는 밤에 커피를 마시지 마라.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주변에 만나는 청년이나 어른들이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형들도 다 커피 중독이어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통감하는 부분인데요. 아니 하루에 커피를 4-5잔을 마시니까 이거는 좀 걱정이 되지 않나. 근데 실제로 직장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직장 다닐 때 너무 피곤하니까. 자, 다음에 넘어갈 거는 이 고통과 보상에 관해서 좀 더 해주실 얘기가 있는데 사실 고통과 보상이라는 게 그 예전에 연구를 했어요. 연구 결과 무슨 연구였냐면요. 학생들에게 두 분류로 나눴거든요. 한쪽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칭찬해 줬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한 부류에게는 성적을 잘 받았을 때, 공부를 잘했을 때 칭찬해 줬어요. 그렇게 해서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구분을 해서 시절했더니 반의 평균 성적이 처음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처음에 칭찬을 많이 받았죠. 성적이 높게 나오니까. 근데 그러고 몇 년 지나니까 사실 평균 성적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칭찬을 해줬을 때 그 학생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했다. 이게 왜 그러냐? 뭐 이건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뭐 단편적으로 공부를 잘했다고 예를 들어 문제를 잘 풀었다고 칭찬을 받은 학생은 자기가 잘 풀 수 있는 문제만 계속 풀었어요. 그래야 칭찬을 받은. 반대로 열심히 했다고 칭찬을 받은 학생은 최대한 어려운 문제 풀었어요. 그래야 열심히 했다고 칭찬을 받은.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계속했더니 얘는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만 계속하니까 실력이 성장이 느려졌고 반대로 열심히 한 학생은 뭐 열심히 해서 계속 어려운 문제 풀어 나갔으니까. 아까 그 단계별 뭐 이거랑도 똑같은데 결국 점점 공부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혹시 어릴 때 막 4층 연산, 9구단 이런 거 이제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런 공부만 평생 하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우리는 중학교 와서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되지? 또 고등학교 가면 왜 이거 막 미적분까지 하고 뭐 화학 배우고 물리 배우고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그게 쉬운 공부를 하세요. 지금은 어렵겠죠. 사실 대학 공부에 비하면 쉬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대학 다니고 있는데 대학 다니는 공부도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진짜 하는 일에 비하면 쉬울 수 있어요. 사람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더 어려운 공부를 해낼 수 있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올림픽 예를 들어서 역도 금메달리스트가 얼마든지 모르지만 한 300이라고 칩시다. 330.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역도 선수가 되기 위해 시작을 해요. 그럼 몇 킬로를 들어야 될까요? 세계 챔피언이 되려면 330킬로를 들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은 1인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들 수 있는 무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올려 나가야 되죠. 운동할 때는 그게 쉬운데 공부할 때는 이게 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정확히 어떤 수준인지 알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내 수준을 파악하고 사실 내가 학급 성적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내
동갑 내기 친구들의 평균 성적에 비해 내가 떨어지고 있다. 그럼 급하게 따라잡으려는 게 아니라 당장 내 그 수준에 맞춰서 다시 조금씩 쌓아 나가는 것이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고등학교 가서도 실패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당장 내가 배워야 되는 것만 계속 배우면 언젠가 바로 피사에서 탑은 안 무너지지만 당신의 공부의 탑은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부를 언제 하느냐?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만약에 나는 진짜 밤 늦게 집중이 잘 된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밤에 공부해도 돼요. 아침엔 공부가 안 되고 왜 괜히 사람들은 나보고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하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나눠보니까 사람은 대략 세 분류가 있는데 올빼미형 인간, 평범한 인간이랑 나머지 하나는 사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아침형 인간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보통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에요. 대략 아침, 점심, 오후 이때쯤이 가장 집중이 잘 되고 그 뒤로 너무 아침 일찍은 비몽사몽하고 밤늦게는 피곤하고 공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침형 인간은 밤에 공부가 잘 안 돼요. 그 대신 오히려 새벽에 공부가 잘 돼요. 만약에 새벽 기도 해보는 사람 중에 새벽 기도가 오히려 잘 된다, 그런 사람은 아침형 인간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난 학교 1교시 때는 공부가 안 되는데 이상하게 잠자기 직전에는 갑자기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올빼미형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오히려 내가 평소에 해야 되는 뭐 운동이라던가 뭐 친구들이랑 노는 거를 먼저 하고 밤에 공부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다만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이런 사람들은 인류 표본을 보자면 한 15% 정도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만약에 내가 피곤한데 공부를 밤에 늦게 한다 이럴 거면은 공부 습관을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공부는 피곤하지 않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피곤해지면 그냥 그만두고 쉬었다가 항상 피곤하면 잠을 더 자세요. 예. 항상 피곤하면은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연구에 의하면 지루해서 졸리다는 틀린 말입니다. 지루해도 졸릴 수 없습니다. 그냥 졸린데 지루해서 졸린 거예요. 예. 그냥 지루해져서는 졸릴 수가 없어요. 졸린 거는 뇌가 실제로 회복이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한 거거든요. 즉 내가 매일 하루 종일 졸리다, 그건 잠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는 신체적 활동이 부족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너무 매일 공부만 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다던가, 또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유롭게 쉬는 시간을 가져주고 조금 더 쉬면서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쉬면은 공부를 언제 하냐? 그래서 공부를 조금씩 여유롭게 시간을 둬서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오히려 공부가 잘 되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를 잘하는 방법도 좀 말을 해줘야겠는데, 여러분 평소에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는지 예시를 좀 들어줄 수 있는 분 있나요? 나는 공부를 이렇게 한다. 암기를 한다. 어떻게? 책 보고? 또? 그거 말고? 문제를 푼다. 자, 오케이.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기억을 끄집어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자, 뭘 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서 설명을 해야겠지만, 이게 뭐냐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써져 있지만 곧 부연 설명할 건데, 공부의 단계의 피라미드입니다. 여기에 가장 수준 낮다기보다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공부고, 여기에 가장 어려운 고난이도의 공부예요. 자, 시작해 봅시다. 1번은 암기입니다. 사실 왜냐? 외우는 건 가장 쉽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사실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간단한 지식이 아는 거죠. 저건 카메라다. 왜 알죠? 우리가 카메라 하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참 암기는 어떻게 보면 공부의 기초예요. 아기가 어떻게 걷냐?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기억해서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이해하는 겁니다.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 하는데 understanding? Yeah. 뭐 어쨌든 이제 암기를 하는 걸 넘어서 그 암기한 내용이 뭔지 이해를 하는 걸로 이제 공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암기한 내용 뭐가 있을까요? 그냥 암기랑 예를 들어 단어를 암기할 수 있죠. 뭐 fun, fun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 fun이라는 저 단어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는 암기할 수 있어도 어떤 발음인지 또는 어떤 단어인지 그거를 다시금 어떤 뜻인지 이해를 하는 것으로 이제 공부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보통 여기서 공부가 끝이 나요. 일반적으로 학업 공부할 때 끝나면 안 되는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분석이란 뭐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주 간단하고 틀린 예시지만, 그러니까 틀렸지만, 예를 들어 어린 아이가 처음에 사과를 딱 모습을 봐요.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쳐요. 이건 사과다. 유치원에서. 그걸 보고 아 빨갛고 둥그런 게 사과구나 이렇게 암기라고 이해를 해요. 이제 분석을 해요. 저기 빨갛고 둥그런 게 있다. 저것은 사과다. 알고 보니 그냥 플라스틱 공이었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암기를 한 걸 넘어서 그걸로 이제 내 지식을 이용해서 뭔가를 분석하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설명이에요. 설명. 맞나? 네, 뭐 어쨌든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할 수 있으면 가장 위에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은 가르치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물론 있지만 교수님들이 기본적으로 강의하는 이유는 사실 가르치는 것만큼 배우기 좋은 도구가 없어요. 왜 예를 들어서 왜 선생님들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있을까?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안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썼던 배우는 꿀팁은 대충 배워놓고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그걸 설명하려고 가르쳐 보려고 하는 건데 서로 가르쳐주면 사실 그것만큼 공부가 잘 되는 방법은 없거든요. 이거의 유일한 단점은 친구가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좋은 친구가 있으면 공부하기 좋다. 자,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암기를 하는 거는 공부의 가장 간단하고 수준이 낮은 공부. 예. 수준이 낮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쓸모가 없는 걸 넘어서 사실 어렵기 때문이에요. 왜 쉬운데 어렵냐? 이건 아까 게임 얘기로 돌아와 보면요. 왜 게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암기를 안 하는데도 그렇게 잘 알 수 있을까요? 그치? 계속 해서 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뭐 움직임을 분석하고 또 이해하고 여러분 게임이나 소설이나 영화나 재밌는 모든 것도 똑같은 공부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공부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진정한 효율적인 공부 심지어 그 위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게임을 가르쳐 주는 것까지 하면은 이렇게 하니까 게임은 공부하기가 너무나 좋고 근데 학업 공부는 책에 있는 내용 암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려면은 솔직히 암기를 최소한 많이 하지 말라라고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기억해야 되고요. 설명하려고 해도 기억해야 되고요. 가르치려고 해도 기억해야 되고 그 중간에 있는 게 창조였구나. 창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가 빨갛고 둥근 걸 알았으니까 그림으로써 사과를 그린다든지 하는 과정으로 추가적인 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이런 모든 과정은 그 암기된 걸 쓰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내 머릿속에서 일단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암기는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국어를 왜 말을 잘할 수 있죠? 한국어를? 그렇죠? 듣고 말하고 쓰고 읽고 하니까 외워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막 물론 이상하진 않지만 막 사자성어나 이런 거는 좀 더 외우기 어렵죠? 왜냐? 그 쓰는 빈도가 더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려면은
공부한 내용을 결국 써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막 미적분 이런 거 어디다 쓰냐, 기하학 배워봤자 이런 거 어디 쓰냐.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품으로써 배운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문제를 푸는 거는 단순히 성적을 잘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써먹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고 있으면 문제를 풀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어릴 때 일었는데 이제 미키마우스라는 만화를 보는데 미키마우스 머리가 참 물 분자랑 똑같게 생겼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끄집어내는 연습을 해라. 그래서 달력 같은,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도 수학해서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런 거는 직사각형이다. 뭐 이런 건 너무 수준이 낮지만, 근데 그런 걸 넘어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면 좋다. 특히 이거는 이제 공부의 좀 쪽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난 더 이론적인 거, 학문적인 거 하고 싶다. 물리학 교수, 연구원, 이런 거는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문제 풀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그 사람들이 하는 일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수준이 발전되는 거고, 반대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아무나 있을지 모르지만 난 컴퓨터 공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무언가 프로그램을 짜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만드는 것이 일이기 때문이에요. 공학을 하고 싶다 하면 똑같이 만들면 되는 거고, 난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그럼 운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공부가 재미없는 이유는 또 다시 결국 돌아와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부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액티브 러닝이랑 패시브 러닝이 있는데, 듣고 읽고 듣고 읽는 것이 패시브 러닝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지금 이 강의처럼 가만히 앉아서 듣고 읽기만 하면은 되는 공부. 이 공부의 장점은 정말 쉬워요. 그냥 앉아 있으면 되니까. 단점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은 액티브 러닝인데, 이건 사실 패시브 러닝을 먼저 해야 돼요. 듣고 읽어서 먼저 암기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읽고 말하고 쓰는 거죠. 쓰는 거는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그 풀이 과정을 쓰거나 정답에 땡 처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쓰는 거고, 말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친구한테 가르쳐 준다던가, 아니면 뭐 나 혼자서라도 해보고 싶다면 그냥 스스로에게 혼잣말로 해도 되고요. 그런 방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함으로써 더욱더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할 때 뭐 누군가는 뭐 하이라이트 또는 줄긋기 이런 것도 액티브 러닝 섞는 과정이에요. 나 스스로 이 부분은 이 내용에서 핵심,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걸 스스로에게 인지시키고 단순히 읽는 걸 넘어가서 분석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더 적극적인 자세가 공부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이쿠, 벌써 1시간이나 했네. 자, 뭐 크게 할 내용 다 말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조금 남은 내용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은 공부의 목적이 사실 당장은 내 학교 잘 졸업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정도도 아니고 사실 그냥 이번 학기 성적 적당히 잘 맞고 친구들이랑 잘 놀고 지내는 걸 수도 있고,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전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약간 조언 느낌인데, 언제나 뭐 현실에 충실한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면서,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학교로 걸어갈 때, 그쵸? 학교를 생각하면서 걷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목적지니까.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을 걸어가는 게 아니죠. 학교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건 말이죠. 공부도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목적을 대학으로 정해두면은 대학으로 가기 위해 한 땀 한 땀 한 학기씩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 공부할 목적을 새로 만들지 못하면 그럼 이제 1학기 때 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보통 1학기 때 F도 한번 맞아보고 그렇게 좀 재밌게 학업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것처럼 결국 공부는 언제나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실제로 성경에서도 뭐 이거 많이 쓰이는 예화가 뭐 바울이 뭐 그 언제나 나는 그 결승점을 하나에 달려간다.
그럼 신앙도 그런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처럼 공부도 똑같습니다. 아까 경찰 얘기를 했던 이유도 이 목적지 넘어서는 공부는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누가 나에게 시켜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목적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밀리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 목적지를 하나 꽂고 나면은 거기에 향해서 제가 걸어 나아가기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좀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건데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구체적인 목표가 되었을 때 거기를 향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장점이 재밌고 내가 잘하고 재능이 있을 때 나아가는 힘이 아니라 목적지를 정하고 그것에 가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힘들고 어렵고 재능이 없을 때 왜 내가 계속 그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고요. 다들 이제 스스 1시간 했기 때문에 스스 집중력이 떨어질 텐데 피곤하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